중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는 아마도 마오쩌둥일 겁니다. 지금의 시진핑도 중국인들이 좋아하긴 하지만 현재 중국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년층에게는 마오쩌둥은 신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마오쩌둥 탄생 130년 행사입니다. 당시 홍위병으로 활동했던 나이대의 중국인들이 그 당시의 의상을 입고 과거를 추억하며 춤을 추고 있습니다. 심증만으로 누군가를 처벌했던 과거를 마치 즐겁다는 듯이 춤을 추는 거 보니 조금은 무섭습니다. 그도 그럴듯이 그들이 잘못 쓸 때는 홍위병들과 몰려다니며 같은 것을 먹고 같은 노래를 부르며 자신들이 정한 법대로 타인을 판단하고 처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문화적 잔재가 남아있는 것이 바로 현재 중국의 공업 문화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은 정말로 그 옛날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미 돌아갔습니다. 최근 중국에는 평범한 식당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까지 서서 먹는 것을 보면 엄청난 맛집이 아닐까 싶겠지만 이 식당들은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국영식당입니다. 맞습니다. 정말로 정부가 운영하거나 지원금을 받아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人民食堂，这个听起来充满旧时代风格的名词，最近在中国引起热议，甚至还火红到青年族群，成了新的网红打卡点。见证放弃第一家国营食堂的开业，让我们进去看一看，像这70、80年代的饭票、粮票、干饭都是人上人。我们来尝一尝国营食堂的饭菜口感怎么样啊？我先吃为敬。今天还有烤肉，好干。而且大家腌菜腌得很正宗啊，这是我们奉劝人的口感。我们看一下非常菜，1、2、3，三个荤菜，三个荤菜15块，加2个素菜19块钱。这个水果是免费的，种类也有很多，橙子、火龙果、葡萄，还有那个圣女果。这么一餐，有营养又丰富，吃得饱饱。 실제로 중국 당국에서도 한 끼 가격으로 오이안, 배부르게 먹으면 고이안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노숙자들을 위해서 민간단체들이 운영하는 급식소라는 개념이 있지만 중국의 국영식당은 국가가 모든 중국인을 상대로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2023년에만 중국 전역에 1093개의 국영식당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과거 중국은 인민의 의식주를 국가가 제공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권리 또한 정부가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많은 중국인이 정부의 주장에 반하게 된다면 정부는 이러한 서비스를 즉각 중단할 것입니다. 국가의 경제 상황이 풍족해서 복지의 개념으로 국영식당이 운영된다면 복지의 하나로 보겠지만 현재 중국 경제 상황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목적이라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를 해결할 수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은 게 아니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과거 중국의 역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홍위병 말입니다. 같은 것을 먹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한다. 음식은 문화입니다. 그리고 문화는 인간의 생각을 파고들 수 있습니다. 国营大食堂重出江湖了，吃大锅饭的时代真的要来了。最近呢，全国各地都在兴办国营大食堂，比如说呀。 河北省要在未来2年内兴建5000家大食堂，西安的国营大食堂更是已经开造了。明明是一件好事，网友们却纷纷议论，与其说是热议，不如说是畏惧。那这么说，我们是正在走计划经济的老路吗？ 또한 국영식당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임에도 벌써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크게 3가지인데요. 첫째는 이렇게 지원을 받아도 적자가 나는 국영식당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 지방정부가 부동산 거품 붕괴로 세수가 크게 줄면서 공무원의 임금까지 체납하는 상황에서 세금으로 국영식당 유지가 지속 가능할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업로드했던 중국의 폭설 상황에 대한 영상을 보시면 환경미화원들에게 눈을 치우게 강요를 하였는데 그들의 임금이 이미 1년 이상 체납된 상황 말입니다. 둘째는 중국에 그나마 남아있던 시장 경제가 망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저렴하게만 판매한다면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들이 줄폐업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모두가 저렴한 음식을 먹어서 좋은 것 같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사업을 통해 일반적인 노동자보다 높은 부를 창출하는 중산층의 씨가 말라버리는 것이죠.
그렇다고 현재 중국의 취업시장이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곳이 많은 상황도 아니니 말입니다. 실제로 2024년 새해부터 외신 경제지에서는 중국 전체 인구 14억 명의 약 30%를 차지하는 4억 명의 중산층이 경제 둔화로 쪼그라들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장기화한 부동산 침체와 주가 하락, 10년 넘게 이어지는 시진핑 주석의 반부패 척결 등의 영향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한 나라의 허리인 중국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문은 강력한 경제 회복이 없으면 4억 명 규모로 언급되는 중국 중산층은 지금보다 위축될 수 있다는 경제 전문가의 경고를 덧붙였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모두가 같은 음식을 먹는 결과적 평등이 만드는 뻔한 결과입니다. 처음에는 저렴한 음식이라고 좋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낮은 품질과 크게 바뀌지 않는 메뉴는 사람들로 하여금 빨리 질리게 만든 것입니다. 我去吃了一顿饭，打的菜量太少，一份菜不够吃2份菜，感觉也是太少了。荤菜不便宜，打的又少，大肠汤比外面的还贵，比人家的少。刚开始是个新鲜时间，尝了去吃的人肯定少。 이 영상은 중국 국영식당을 홍보하려고 찍은 영상인데 정작 영상에 나오는 음식의 메뉴들이 간도 제대로 안 된 것처럼 보이는 풀들만 보입니다. 왠지 어떤 맛이 날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하청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나름 이윤을 남겨먹기 위해서 음식의 품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현재 많은 국영식당에서는 초창기와 비교하면 빈자리가 많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불과 얼마 전까지 중국인들이 가득 찼던 국영식당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같은 메뉴가 계속되자 이제는 빈자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의 이러한 변화에 대해 갈등 관계인 대만인들의 재미있는 반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국 SNS에 있는 중국인들은 모두 월 수입이 1만 위안이 넘는다고 하는데 5위안짜리 식사로 만족할까 싶다. 5위안 식당에 있는 음식의 질은 어떤지, 신선한지,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수익성이 있는지, 정부 보조금은 얼마인지 궁금하다. 드디어 인민공사 시대로 돌아가는구나. 축하한다. 식량, 옷, 기름 등은 모두 정부에서 결과적 평등으로 배급하니 모두가 공평하고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어서 좋겠다. 이러다가 중국에서 조만간에 식권을 배급받는 좋은 날이 머지않을 것 같다. 국영이라고 하지만 모두 민간 기업이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중국 공사당 보조금이 없어지면 기업들은 가게를 닫겠지. 이것이 바로 중국이 5천년 동안 버텨온 방식이다. 국영식당을 지지합니다. 나는 이 방법을 중국이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결국에 국유 기업은 사회주의의 핵심이다. 사람들에게 개인 자산을 소유하게 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접근이다. 공산주의, 공동번영, 나눔과 평등은 중국 공사당의 삶의 방식이다. 그러나 이것은 중국 내부에서 발생할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외부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제가 영상 앞에서 음식은 문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이념으로 뭉치자는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밥을 먹는 중국인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바로 국가와 당에 더 충성하자는 생각이 강해질 것입니다. 마치 과거의 홍위병들처럼 말이죠. 그들의 생각이 더 강해질수록 바로 옆나라인 우리로서는 더 피곤해질 일만 남은 것이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멤버십 가입으로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보팀입니다. 중국 사회에는 고차오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한국어로 풀이하자면 애국 소비라는 단어와 같은데요. 중국은 자국 제품을 구매하고 자국 문화를 소비하는 것이 애국적인 행동으로 장려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국내 구매력이 높다는 콘텐츠는 국가적 자부심을 고취하고 국민들이 소비를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중국 정부의 경제 안정과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내러티브를 유지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압도적인 인구수를 통한 내수 소비는 경제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기 때문에 강력한 국내 구매력을 강조하는 것은 경제에 대한 대중의 자신감을 높이고 소비를 장려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들에게 구매력 관련 콘텐츠는 다른 나라에 비해 중국이 얼마나 대단한 국가인지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됩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해외여행을 주로 하는 여행 유튜버들이 한국의 1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현지에서 어느 정도 구매가 가능한지 보여주는 콘텐츠를 많이 촬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현지의 물가와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려는 데 반면에 중국의 경우는 물가가 높은 선진국에 비해 중국 내에서 더 많은 제품이 구매 가능하다는 일명 국뽕 콘텐츠를 촬영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선진국일수록 물가가 높아서 같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품목이 적은 것이 당연한데 중국인들은 무조건 본인들이 더 많은 품목을 살 수 있으니 구매력 강대국이라는 것이죠. 就是你一个月工资多少？ 4千定合适，谢谢。一天工作是12个小时。武汉环卫工人1个小时的购买力到底有多强？环卫工人1个小时的工资大约为12块9毛8。今天我们主要买肉、蛋、奶、里面油。都好贵呀、买一盒肉预算都没了。我们再看看啊，有没有便宜的1块9毛3。刚买完肉馅1.9，现在还剩11.08元。我们再看看鸡蛋，鸡蛋好贵，这个便宜啊，这个是散装的。刚买完4个鸡蛋1块9毛1，现在预算还剩9块钱。我们去看看奶，选奶太贵了，这个最便宜，拿这个10块钱。买完这个牛奶之后，我们挑战结束，没钱了，超了1块预算。买了4个鸡蛋，100克肉馅，1升牛奶，13.84元。武汉环卫工人1个小时的购买力，1盒牛奶，4个鸡蛋，100克肉馅，爆赞。 하지만 2025년이 시작되면서 분위기가 이상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 외국인 배우가 최근 중국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내용의 짧은 영상을 온라인에 공개했다가 수많은 중국인들의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我以前说过，我觉得中国经济衰的差不多了。前30年，中国都是跑了30年，近2年中国确实是有些困难，摔了一下，中国人脑子里还是在那个困难中没有反应过来。 그러나 중국인들에게 현실을 깨우치게 한 하나의 영상이 존재합니다. 해당 영상은 800만에 가까운 좋아요를 받으며 중국인들에게 엄청난 공감을 받았습니다. 现在的物价我是真的看不懂了。那天去吃麻辣烫，记得当时我就拿了几片肉、一点蔬菜，再加了个方便面。最后一结账收了我38。不知道是从什么时候开始，这个世界的物价已经越来越夸张了。就这么一小块收了我20多。随便走进一家水果店，很克制的拿了一点，几十块就这么没了。去剪个头发，动不动就是100多。 수년간을 중국은 물가가 낮아서 임금이 낮아도 강한 구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지만 지난해부터는 오히려 10년 전과 비교해서 임금이 낮아진 지역도 존재하지만 물가는 오히려 상승하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수박도 마음껏 먹지 못한다라는 말로 한국인들을 조롱했지만 중국의 낮은 수박 가격은 농부들도 이익을 내지 못하니 수박철이 되면 수박을 그냥 버리는 영상들이 다수 온라인에 올라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중국 온라인에는 여전히 한국인들은 수박이나 고기도 마음껏 먹지 못하고 김치만 먹는다라는 말들이 주를 이룹니다. 이러자 상하이 출신의 한 중국인은 정말로 한국인들이 중국인에 비해 풍요롭게 살지 못하는가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사람의 일당으로 어느 정도 구매가 가능한지 알아보는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Hello, may I have an interview? How much time do you work a day? 8 times. How much do you make a day? Almost American dollar 120 bucks. 120 bucks. 在韩国首尔，一天发传单工资120美元，约合于840元人民币的购买力，在韩国到底有多强？今天我来到一家大型连锁农产品超市，一整只鸡800克，37元，15盒15枚鸡蛋，37元，这个最便宜。我们接下来去看看蔬菜，一袋大蒜39元，我们要一盒；3公斤胡萝卜29元，我们来一袋；一大袋土豆23元，一袋生菜7块钱，但蔬菜都买完了，还剩378元；一袋苹果88元，一盒葡萄44元，一个小西瓜49元。水果我们买完了，还剩197元。买这么多水果，这一天吃得完吗？这是便宜，10公斤的米60元，肉蛋蔬菜水果米都买了，还剩37元，购买力很强。爆赞！韩国1小时最低工资为10030韩元，以8小时来计算，约合于一天80240元韩元的购买力。今天我们来到了韩国一家大型连锁超市。 이번에도 마트 곳곳을 돌면서 최저시급 기준 하루 임금으로 식재료를 사고 있습니다. 我们买了2公斤左右的肉卷，再买了1公斤的鸡腿，1升牛奶15块钱，我们就买1公斤的主食吧，16块钱，买2包，买一桶1.5公升的26块钱的油了。韩国法定最低日薪约410元的人民币的购买力很强，爆赞！ 해당 영상이 공개되고 중국 온라인은 말 그대로 뒤집어졌습니다.
분명히 한국인들은 돈이 없어서 커피나 마시고 짜디짠 김치만 먹는다라고 배워왔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진실을 마주한 중국인들은 어떠한 중국 반응을 내놓고 있을까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수박을 몇 개나 살 수 있나요? 중국에서는 하루 급여로는 그렇게 많은 것을 살 수 없습니다. 상하이의 중산층 소득은 미국 청소부의 월급과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광둥성 전자공장의 최저 시급은 9위안으로 이는 1달러에 해당합니다. 짐바브웨에 가서 사면 더 많은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중국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내 일당으로는 한국에서 양파 2개도 살 수 없어. 한국에서 사는 건 정말 피곤하고 짜증 날 듯합니다. 사실 한국산 고기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예전에 중국 언론에서 한국인은 소고기를 살 돈이 없다고 속인 적이 있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밀크티 한 잔이 20위안이 넘고 과일 몇 개만 사도 100위안이 넘고 고기와 야채 몇 개는 100위안이 넘습니다. 생활비 총액이 1만 위안을 넘을 수 있습니다. 중국의 최저임금이 100위안에 불과하고 한국은 500위안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중국 최저임금이 500위안이라면 한국보다 더 많이 살 수 있어요. 더 놀라운 점은 이 금액들이 대한민국에서 규정한 최저임금이며 평균임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응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수의 중국인들이 경제의 기본 원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주장대로라면 짐바브웨나 베네수엘라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일 듯합니다. 이전에 저희 속보팀이 다뤘던 중국의 게으른 경제 영상에서 중국 음식 배달원들의 노동 임금이 너무 낮다 보니 그들에게 자녀들의 등하교까지 시킨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현재 중국인들의 임금 자체가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무비자로 제주도에 들어온 중국인들이 어떻게든 내륙으로 들어와서 불법 체류를 하며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죠. 속보이는 이야기 시청자분들은 더 이상 물가가 낮다는 말을 쉽게 하지 못하는 중국 경제 상황을 보며 어떤 미래가 발생할 거라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